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공이라는 것은 공으로 그러니까 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와 관련해서 전유 부분은 이제 표제부 갑구를 두고 공용 부분 중에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한다. 다만 표제부만 둔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지 사용권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죠. 대지 사용권. 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공부하시면은 이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제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지 사용권이 되는 거죠.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요.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이제 등기가 되겠죠. 건물. 그럼 대지 사용권 이건 대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에 관한 등기가 됩니다. 토지에 관한 사항이죠. 토지에 대한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대지 사용권은요, 여러분 집합건물법에서요, 대지 사용권은 자, 대지 사용권도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대지 사용권도 이 배기로 소유권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 따로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성을 갖는 거죠, 이것도. 공용 부분이 일체성을 갖듯이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일체성. 근데 일체성인데 예외가 있죠. 그래서 규약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규약에 의해서 따로 대지 사용권만 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 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대지 사용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때는 대지만 따로 경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규약에 의해서 또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대지 사용권이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은 우리는 상대적 일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 일체성.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이지만은 언제나 항상 일체가 돼서 움직여야 되지만은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돼서 처분되면 어떻습니까? 법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항상 일체가 돼서 처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려면요. 분리돼서 처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약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것은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항상 일체가 돼서만 처분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면 됩니다. 규약을 만들어서 항상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처분되도록 만들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일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규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요,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예 등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일체가 돼서 처분돼야 된다라고 등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럼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선의의 제3자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된 내용은 악의로 추정되니까요.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이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약을 만들고 거기다 등기까지 해버리면은 그제는 대지 사용권은 항상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처분될 수밖에 없죠. 즉 이렇게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게 하는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는 대지 사용권, 이것을 우리는 특히 이제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권이라는 것이 뭐 별도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대지 사용권, 이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한다고. 대지권. 그럼 대지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규약도 만들어야 되지만 등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를 해버리면 그때 이제 비로소 대지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지권을 그러면 이때 이 대지권을 그러면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지권에 등기하는 모습, 방법 이걸 좀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178페이지에 4, 5, 6이 대직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 5, 6을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뒤에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보시면요. 자, 구분한 각 건물의 대지권. 자,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대지 사용권으로서 건물, 여기서 건물은 전유 부분이 되겠죠. 전유 부분. 이 건물,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 이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지권은요. 그러면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전유 부분과 항상 일체가 돼서요. 처분하도록 대지권 등기를 합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요. 대지권 등기는 대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건물에 대해서 전유 부분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가게 되면은 항상 대지 사용권도 함께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해버리면요. 예, 우리가 보죠. 전유 부분 101호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어떻습니까? 84제곱미터 이것이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대지 사용권도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하냐면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합니다. 건물 등기부에 표제부 해버리면은요.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대지권도 항상 함께 이전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84제곱미터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이 있겠죠. 대지권 비율은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대지권 비율은. 그러면 대지권 비율 중에서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이 만약에 100분의 10이다 그러면 여기다 100분의 10 이렇게 적는 거죠. 100분의 10. 그리고 보통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면 여기다가 대지 사용권의 종류,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소유권으로서 대지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습니다. 101호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대지권 표시의 등기라고 해요. 대지권 표시. 이 대지권 표시를요. 이 대지권의 종류나 그 대지권 비율, 이게 대지권 비율이 되겠죠. 이게 비율이 되고요. 이게 대지권의 종류가 되겠죠. 비율이나 종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유 부분마다 비율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지권 표시는요. 대지권 표시는 이 전유 부분 표제부에다 하게 됩니다. 전유 부분 표제부에. 그러면 자 보죠. 갑에게서 을로요. 101호가 이전이 되면은 전유 부분 면적 84제곱미터가 이전이 되면서 동시에 대지권도 어떻습니까? 대지권도 소유권 대지권의 100분의 10이 이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유 부분을 이전하게 되면은 그때 대지권도 함께 이전될 수 있도록요. 이 대지권 표시를요. 전유 부분 표제부. 이 전유 부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표시를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되면은 대지권도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대상이 있겠죠. 그러면 도지권의 대상이 되는 이제 토지가 나와야 되겠죠. 토지. 대지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냐. 그럼 이 토지는요, 여기가 만약에 뭐 역삼동 100번지라고 해보죠. 100번지. 자, 역삼동 100번지 토지다. 그러면 역삼동 100번지의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대지권으로서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삼동 100번지라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가 나와야 될 텐데 이 토지의 표시는요. 그러면은 대지권을 기록을 할 때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도 함께 기록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때 역삼동 100번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101호건, 201호, 301호, 401호, 501호의 다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102호도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대지권이 102호가 100분의 10의 소유권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되게 되겠죠. 201호는 뭐 100분의 15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어떻습니까? 다 역삼동 100번지가 되겠죠. 이것도 역삼동 100번지에서 100분의 10, 역삼동 100번지에 대해서 100분의 10, 역삼동 100번지에 대해서 100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역삼동 100번지라고 하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될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전유 부분 표제부가 아니라 한동건물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한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이제 역삼동 100번지. 자, 요 내용이요. 이제 토지의 표시죠. 역삼동 100번지라고 하는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모든 전유부분 표제부에 공통적으로 적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유부분도 소유하고 있으면서요. 역삼동 100번지에 대해서 대지권으로서 소유권 대지권으로서 100분의 10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전유부분이 갖는 이제 대지권을 표시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요. 이렇게 건물 등기부 표제부예요. 표제부에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유부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대지권이 항상 일체가 돼서 이전되게 되겠죠.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죠.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한동건물 표제부 다운표 있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한동건물 표제부는 그 옆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쓰는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라고요. 토지를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한동건물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예요. 그럼 대지권의 표시를 했을 때는요. 대지권 표시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이걸 동그라미 친 다음에 대지권에 표시할 때는 뭘 표시하냐면요. 표시번호란 그다음에 대지권의 종류, 그다음에요. 대지권 종류 동그라미 치시고 대지권 비율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나 비율 이런 것들을 대지권 표시의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대지권 등기라고 해요. 대지권 등기.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오른쪽 가로 있죠. 자, 대지권의 기록. 이 대지권의 기록은요.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이 대지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건물 소유자들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은요. 다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즉 독립등기. 독립적인 순위번호, 그러니까 표시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이제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주등기로.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이제 대지권 등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우리 나중에 또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뒷부분에서 정리를 하니까요.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유부분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항상 대지권도 함께 이전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되도록, 이제 일체가 돼서 이전되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요. 이 대지는 이제 토지잖아요. 토지이기 때문에 역삼동 100번지에 대한요. 이 역삼동 100번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가 있겠죠. 토지 등기부. 역삼동 100번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역삼동 등기부는 토지니까 토지 등기부가 있겠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어떻습니까? 토지 등기부에, 이건 토지 등기부입니다. 역삼동 100번지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 기록이 되겠죠. 역삼동 100번지. 이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 기록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토지에 대한 표제부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구가 있을 것이고 여기 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전유 부분을 이전하면 대지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요.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갑구나 을구가 있기 때문에 토지만 따로 뒀습니다. 토지 등기부에서 토지만 따로 이전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소유자가 P라는 사람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대지권의 목적이 됐어요. P라는 사람인데 P라는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사가지고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여기를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전되도록. 그런데 이 토지만 어떻습니까? 따로 이전돼 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토지 등기부에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분리돼서 처분해서는 안 되는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또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당권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 버리면 어떻습니까? 토지만 따로 움직여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요. 이 토지 등기부에서 토지만 따로 이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만약에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은 이제는 건물, 전유부분 소유권과 토지가 일체가 돼서 움직여야 되지 토지만 따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버립니다.
원래 P가 소유하는데 사가지고 대지권의 목적을 잡았으면요. 이것은 이 소유권은 이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려요. 이 소유권은 이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으니까 따로 이전 등기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여기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리면 이제 따로 이전 등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따로 저당권 설정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을 이전하게 되면 대지권도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만들면서 토지가 따로 또 이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 등기 기록을 열어가지고요. 여기에 그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그 소유권 옆에 대지권이라고 적고요. 만약에 지상권 대지권이면은 지상권 옆에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따로 건물 소유권과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 권리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으니까 따로 이제 이전 등기를 못하게 한다라는 등기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요. 우리는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에 의해서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청해서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 이건 대지권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등기관이요. 이 103동 100번지 토지 등기 기록을 열어가지고 이것은 분리돼서 처분돼서는 안 되니까 이 소유권 옆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이렇게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해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갑구에다가 또 지상권 대지권이면은 그 지상권 옆에다가 대지권. 그래서 해당 구, 대지권의 종류에 따른 해당 구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랍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로 표제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해당 구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랍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등기관이 건물에 관한 건물에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판단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는 자,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구예요. 해당 구. 갑구나 을구를 말합니다. 해당 구 밑에다가요. 표제부라고 쓴 다음에 표제부에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지만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그 해당 구에 합니다.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그러니까 해당 구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사용권이죠. 이 토지 사용권이 대지권이다. 라고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거 가로에 보시면 이것은 직권에 의해서요. 주등기로 합니다.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 한 다음에 이건 소유권, 대지권 적어버려요. 직권에 의한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대지권으로 이제 소유권 대지권으로 이제 그럼 이렇게 이제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요, 건물 등기에 대지권 등기 되고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절대적 일체성이 되겠죠.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전유 부분 이전할 때 대지권도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만 따로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요.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 Q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지권 등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 등기를 먼저 해버렸다는 거죠. 선의의 제3자가.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선의의 제3자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토지만 어떻습니까? 경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지권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대지권 등기 먼저 이루어진 등기니까 이 Q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토지가 경매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소유권으로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매가 돼버리면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요, 또 등기부에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소유권 대지권으로 했지만은 등기관이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런 등기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이것은 등기관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은요, 직권으로 이런 등기가 있으면은, 아, 여기에 토지의 이미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더라. 라는 사항을요, 전유부분 표제부에다 기록을 합니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이 전유부분 표제부에요, 이 토지 등기부에 이미 별도 등기가, 저당권 등기랄지 별도 등기가 있더라. 저당권 등기도 있으니까 지금은 소유자이지만 네가 나중에는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를요, 직권으로 해줍니다. 직권으로 해줄 수밖에 없죠. 요 등기 본고 사람은 등기관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으로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대지권을 딱 보다가, 밑에 이제, 이미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별도 등기가 있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경고하는 의미도 갖게 되는 거죠. 자, 6번 보시면은요, 자, 보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러니까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합니다. 경우로서 그 토지예요. 이미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런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 이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이 소유권이 토지에 대해서 이미 압류가 돼 있다든지, 감류가 돼 있다든지,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즉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미 되어 있을 때는 이것들을 또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 기록죠. 건물 등기부를 열어가지고 이 대지권을 표시하고 있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밑에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직권으로 하게 되겠죠. 직권으로. 표제부에 하는 등기니까 다 주구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이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좀 판단해 보죠. 자, 181페이지 보시면요, 181페이지 보시면 집합건물의 등기부가 나옵니다. 집합건물의 등기부. 자, 그러면 집합건물의 등기부는요, 자, 표제부 한 다음에 한동건물의 표제부가 나오죠. 한동건물의 표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운데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자이아파트 제1001동이라는 거죠. 1001동. 그러니까 소재 지번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이아파트 1001동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건물 내용을 보니까요, 철근 콘크리트죠. 슬래브 지붕을 가진 5층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층당 어떻습니까? 5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 건물의 표지부가 나오게 되고요. 한동 건물의 표지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파트가 있으면 대지권이 보통 이게 기록이 되는 거죠. 대지권 등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를 한다는 거죠. 또 토지. 그러니까 이 건물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이렇게 나오죠. 이 토지는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라는 거죠. 그리고 지목은 대가 될 것이고 이 토지의 면적이 4,000제곱미터라는 거죠. 4,000제곱미터. 그래서 이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도 한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또 다른 표제부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전유부분 이제 건물 표시죠. 전유부분 표제부가 나옵니다. 전유부분 표제부로 먼저 101호가 나와요. 그래서 건물 번호 보시면 제1층 101호고요. 건물 내용은 이게 100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러면은 건물 표제부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소재 지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라고 소재 지번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나오질 않고요. 그 밑에 어떻습니까? 101호가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지권이 이제 기록되죠. 대지권. 그래서 이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대지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으로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고 대지권 비율은 4,000분의 100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4,000분의 100. 그래서 4,000분의 100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101호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는 대지권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 보니까요. 두 번째 칸 보시니까 별도의 등기 있으면 있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요.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저당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대저당권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요. 그런데 이미 만약에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의 등기가 있었을 때는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도 요 옆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 등기 있음에 가지고요. 이 토지는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갑구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을구에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것이 별도의 등기,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어디답니까? 전유부분 표제부, 대지권 표시 옆에다가 한다는 거죠. 밑에 하는 겁니다. 옆에 하든 밑에 하든 상관없으니까 전유부분 표제부에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바로 대지권 등기죠. 그럼 넘기시면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나오죠.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요. 토지 등기에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어떻습니까? 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요. 자, 이 토지는요. 이제 토지 등기부입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아니라 지금 갑구만 나와 있어요. 갑구만. 소유권 대지권이기 때문에 이제 갑구를 보고요. 갑구에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지권 등기가 됐으니까 동그라미 3 순위번호 3번 보시면 이것은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소유권 대지권.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소유권 대지권. 이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대지권으로 적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기로 표제부는 건들지 않고요. 대지권 등기와 상관없고요. 만약 지상권 대지권이면 이제 을구의 대지권 등기를 할 것이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것이고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갑구의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요. 등기부 중 표제부 등기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좀 더요.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340페이지를 다시 보죠. 340페이지. 306페이지요. 305페이지를 먼저 보죠. 305페이지. 방금 설명했던 것을 좀 더 자세히 적어놓은 것이 305페이지 양가로 사이 대지권 등기예요. 그럼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요. 먼저 대지권에 의해 대지권 등기가 나오고 넘기시면은 반가루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하는 방법이 나오고 반가루 3번에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그 세 가지. 178페이지만 읽으시면 되는데 178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 307페이지 상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등기의 종류에서요. 대지권 등기,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의 등기라는 것이고 이때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이 토지의 표시라고요.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란다. 대지권 표시는 대지권의 비율이나 종류를 말하고요. 자, 이것은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신청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부에 하게 되면요. 토지 등기 기록을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오른쪽 보시면 해당구 동그라미 치시고요. 갑구나 을구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자, 이것은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직권으로. 이걸 또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해당구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미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랄지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전유부분 표제부에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건물 등기부 오른쪽 보시면 전유부분 표제부에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요. 여러 가지 복잡하면은요. 오른쪽에 307페이지 상단에는 이 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표와 관련돼서 특히 잘 나오는 것은요. 대지권의 등기와 관련돼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 한동건물 표제부,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 요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 해당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해당구에 한다. 즉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에 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반가로 4번 보시면요. 자, 대지권 등기에 효력해가지고요. 만약에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요. 이미 이런 것들이 없겠죠? 없으니까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지권 등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별도의 등기가 없다라고 해보죠. 그럼 대지권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절대적 일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이제 절대적 일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대지권이 되는 거죠. 자, 대지권 등기에 효력해서요. 1번 보시면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이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 항상 대지권에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대지권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건물에 즉 101호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101호 표제부에만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되면요. 전유부분만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도 함께 항상 경매가 된다. 일체가 돼서 이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되는 거죠. 다만 해가지고 이거는 예외적인 것인데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 등기가 돼 있을 때, 부기. 그러니까 직권에 의해서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이 전세권 등기가. 이 전세권 등기가 되는데 이 전세권 등기는요.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등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지권 등기를 하니까는 원래 이 전세권은 대지에 대해서는 권리는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던 권리가 대지권 등기를 하니까 갑자기 전세권이 대지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럴 때는요. 이 전세권은 이미 전세권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전세권은 원래 건물만에 대해서만 갖는 전세권이다. 라고요. 여기다가 1대1 해가지고 이 전세권은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건물만, 원래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것은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물만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대지권 등기를 했다고 해서 대지에 대해서까지 전세권을 가는 건 아니고 여전히 건물만 전세권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지권 등기를 한 이후에 전세권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는 이 전세권은 당연히 대지권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건물에 대한 등기는 대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이게 원칙이 된다는 거죠. 원칙. 자, 그리고요. 2번 보시면은 자,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 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부위에 한 등기의 순서는요. 그러면은 자, 토지에 대해서 이미 뭐 저당권이 됐는데 대지권 등기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 저당권 우선 되겠죠. 그러나 대지권 등기를 한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요. 이 대지권이 우선이 되니까 저당권은 말소가 됩니다. 저당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가 먼저냐, 이 등기가 먼저냐는 어떻습니까? 같은 등기부였기 때문에요. 접수번호를 보고 무엇이 빨랐는지를 보는 거죠. 이건 순위번호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접수번호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밑에 3번 보시면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자, 대지권 등기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건물과 대지권이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4번 보시면은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요.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뒤에는 무시하시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 건물에 대한 등기는 대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의 이전 등기는요. 대지도 당연히 함께 이전돼야 되지. 건물만 따로 이전 등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미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건물만 따로 이전 등기, 건물만 따로 저당권 등기 못하고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등기를 못한다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이제 항상 일체가 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3번, 4번의 내용은요. 토지나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동그라미라고 연결되는 거죠. 건물에 관한 등기는 대지에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지 건물이나 토지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뭐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요것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구분건물 등기부를 모두 보았습니다. 자, 구분건물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건물 등기부는 307페이지. 만약에 난 정말 대지권 등기 모르겠다 라고 하면요. 307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하고 방금 읽었던 표하고요. 밑에 대지권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 전유 부분과 즉 건물과 대지가 항상 일체가 돼서 움직인다. 분리돼서 처분이 안 된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안 나오면요. 이렇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쉽게 맞출 수가 있고요. 또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요. 함으로써 우리가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이제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178페이지로 와가지고요. 자, 구분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모두 했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양가로 5번에요. 5번에 이제 등기 기록에 개설해가지고요. 자, 보죠. 방가로 1번 보시면은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마다요. 부동산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요. 고유번호. 부동산마다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이 고유번호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다만 방가로 2번 보시면은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요. 이 전유 부분마다 처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전유 부분마다 부여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유 부분마다. 자, 그럼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등기부의 견본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구분건물 등기부가 어렵지만요. 요 자세한 사항은요. 또 이제 부족한 내용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문제풀이 시간에 또 반복을 하니까요. 그때 또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2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부가 아닌 등기와 관련된 이제 기타 장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장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시면서 요걸 보죠. 넘기시면서 하나 넘기시고요. 자, 중요한 장부이고 이런 중요한 장부는 184페이지 보시면은 잘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의 보존과 관리 및 공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장부의 보존과 관련돼서요. 자, 밑에 표를 보시면요. 영구히 보존해야 될 장부가 있고 10년 보존 장부, 5년 보존 장부, 1년 보존 장부가 있는데 요게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맨 왼쪽에는 영구 보존 장부만 기억하십시오. 영구 보존 장부. 자, 등기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폐쇄 등기부가 있는데 부동산이 멸실되면은요. 멸실되면 등기부를 폐쇄를 한다는 거죠. 그럼 폐쇄를 하게 되면은 등기부를 뭐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걸 그대로 폐쇄된 상태에서 또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 기록이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폐쇄 등기부도요. 폐쇄 등기부도 나중에 또 이용 가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폐쇄 등기부도 영구히 보존한다. 그래서 등기부, 폐쇄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는요.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서도 공부합니다만은 신탁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 원부는요. 우리가 신탁 등기에서 뒤에서 하게 될 텐데 이 신탁 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탁 원부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신탁 원부에 기록되는 사항이요.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등기 기록에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따로 신탁 원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적 공부에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모든 걸 기록하지만은 때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원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따로 빼가지고 장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도 어떻습니까? 대장의 일종이 되는 거죠. 원래 토지대장에 기록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도 어떻습니까? 영구히 보존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 신탁원부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돼야 될 내용인데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영구히 보존하고요. 뒤에서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동담보, 공동전세 목록이 있는데 자, 공동담보, 공동전세 목록. 자, 이것은요. 원래 등기부에 공동담보가 됐을 때는요. 4개까지는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서로가 공동담보 관계라는 사실을. 그러나 5개가 넘어가게 되면 등기부가 부피가 커지니까요. 따로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을 따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원래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 기록의 일부가 돼요. 일부이니까 이것도 영구히 보존하고요. 또 밑에 도면이 있는데 도면은 일부에 대한 용의권 등기가 가능하죠. 용의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 등기를 할 때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도면이 있습니다. 그럼 도면은 어떻습니까? 등기부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가지고 오고요. 그 도면은 어떻습니까? 원래 등기부에 기록돼야 될 내용인데 등기부에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보존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면도 어떻습니까? 등기 기록의 일부가 돼요. 원래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이라는 거죠. 또 매매 목록은 누가 뒤에서 할 텐데 매매의 대상이 2개 이상이면요. 매매 목록을 작성해요. 그럼 이것도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인데 이것을 따로 빼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구 보존해요. 그래서 이용구 보존장부 이것만 보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다 등기 기록이에요.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 기록도 등기부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들은 이용구에 보존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용구 보존장부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용구 보존장부는 맨 왼쪽에는 이것만 이용구 보존장부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장부의 관리. 자, 이런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입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기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등기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따로 등기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설명했던 신탁원부 위에 있는 공동담보, 공동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원래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등기부 부속서류라고 합니다. 등기부 부속서류. 그러니까 원래는 등기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나와 있는 부속서류예요. 부속서류입니다. 그러면은 이 등기 기록, 우리가 등기 기록을 했을 때는요. 이것만 가지고는 등기 기록이 될 수가 없고요.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이런 것들과 일체가 돼가지고 합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일등기 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등기 기록. 그러니까 개념을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등기 기록 말할 때는 등기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따로 뽑아놓은 장부까지 합쳐가지고 이것이 일체가 돼가지고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원부나 공동전세 목록, 공동담보 목록은요.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는 거죠. 등기부에서 빠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부가 됩니다. 등기 기록에. 그리고 등기 기록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등기 기록에 상관없는 것들을요. 이런 것들은 등기 기록 부속서류예요. 이건 등기 기록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등기 기록을 하고요. 등기 기록 부속서류가 있어요.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등기부에 들어가야 될 것이 빠져나온 것이고 등기 기록 부속서류는 등기부나 등기부 부속서류가 아닌 서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 이것들이 신청서 이런 것들, 신청서 등. 신청서가 등기 기록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신청서나 뭐 첨부서면 이런 것들이 등기 기록 부속서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는 등기 기록이 아닌 거죠. 이건 등기 기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것을 이용부에 보존하면 이것도 이용부에 보존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이용부에 보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등기 기록이니까. 자, 그러면요. 이 등기부보다 등기부 부속서류는 등기 기록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요.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 보시면은 등기부는요. 등기부는 두 번째 줄 보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 이외에는요. 등기소 밖으로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만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만 옮길 수 있고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밖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럼 밑에 동그라미 번에 등기부의 부속서류죠. 등기부 부속서류. 자, 등기부 부속서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신탁원부, 공동담보, 공동전세 목록, 뭐 도면, 매매 목록을 말해요. 그러면 등기부 부속서류도 등기부와 일체가 돼가지고 등기 기록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천재지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3번 보시면은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요. 신청서다. 이것을 등기기록 부속서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등기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밖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요. 천재지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 법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밖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 동그라미 치시고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거나 또는 법관 동그라미 치시고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법원 법관의 명령 등이 있으면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요것과 요것이 차이가 납니다. 구별하시면 돼요.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3번에서는요. 장부의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을 청구하면 이제 공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공개와 관련돼서요. 1번 보시면 누구든지요. 자, 누구든지. 우리가 뭐 등기부 궁금하면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수수료를 내고요.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든지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 기록이죠. 등기 기록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기록은요.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열람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은 등기부만 봐서 안 됩니다. 등기부 부속서류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봐야 제대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 기록,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등기 기록이라고 했죠.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요.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요.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죠. 이 보시면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등을 말하는 거죠. 신청서에는요. 인감도장도 찍혀져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남용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것을 열람만 할 수 있지 발급은 안 돼요. 열람만. 보고만 가야 되지 만약에 열람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발급받으면 이걸 위조될 수가 있죠. 인감도장 같은 게 위조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기록 비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그것도 열람만 청구할 수 있지 발급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 이제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발급 이거죠.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발급 증명서 발급은요. 등기기록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할 등기소가 아닌 어느 곳에서도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보시면요. 자,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나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해서는요. 자, 구분 건물은 어떻습니까? 전체를 어떻습니까? 1등기기록으로 했죠. 그러면 내가 10층 아파트가 되는데 401호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401호 등기부를 댈 때 그러면 전체를 다 열람, 등본 발급을 받아야 되냐?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401호만 받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원래는 전부를 1등기기로 사용하지만 열람 등본 발급에 있어서는요. 이때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 그러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요.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값굴고 내가 401호에 대한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하면은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401호의 전유 부분 401호 전유 부분이죠. 이 401호에 대한 표제부 값굴고 즉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값굴고 요 부분만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기록을 편성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하지만은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때는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그 전유 부분에 관한 사항, 그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값굴고만 1등기 기록으로 봐가지고 그 부분만 열람 등본 발급을 한다라는 거죠. 5번 보시면요. 자,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 이건 뭡니까? 등기부 부속서류를 죠.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돼야 될 텐데 따로 나와 있는 등기부 부속서류를 말합니다. 이 등기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증명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할 수가 있고 등기부 부속서류도 누구든지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할 때요. 등기부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부만 발급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 싶으면 이 부분도 함께 어떻습니까?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했을 때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토지대장에 대해서 열람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대장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유전명부도 보고 싶다. 그러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등기부 부속서류도 따로 이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만 포함해서 열람 등본 발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 8번 좀 보죠. 8번. 자, 요새는 어떻습니까? 다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8번 보시면 누구든지 자신의 6번도 인터넷이니까 이제 6번도 함께 보죠. 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등기기록 열람 원본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줄 보시면은 등기소랄지 가게 되면 이제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번 보시면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그 뒷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요. 자,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해당 부분 클릭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로 신청하는 건 신청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클릭만 하면 돼요.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무슨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는 없는 거죠. 또 8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해서 그 진행 상태를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완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경과가 또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적 경과, 지금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진위 여부도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반가로 2번은요. 등기 기록의 이제 열람 방법인데요. 자, 등기 기록의 열람. 가서 보는 거죠. 열람은 등기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기하거나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한다. 그러니까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전자적 방법으로 보기합니다. 자, 2번 보시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이요. 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는데요. 이것은 발급해주면은 뭐 신청서 이런 것들이 인감도장 찍혀져 있는 거 이게 도장 같은 게 위조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때 열람만 가능한데 이때 열람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열람하면서 사진 찍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열람을 해야 돼요. 사진 찍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반가로 3번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방법인데 이건 2번만 좀 보도록 하죠. 2번만. 자, 등기 신청에 접수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관 일을 마칠 때까지는 발급해서는 안 되겠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발급을 해야 돼요.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좀 처리 중에 있다라는 뜻을 표시하면서 발급할 수는 있고요. 원래는 완료돼야 발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어떤 등기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등기 완료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동시에 접수한 등기가.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면서 발급도 신청합니다. 근데 아직 등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발급을 해줍니까? 신청과 동시에 등기가 완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민원인이 와가지고 신청을 하면서 발급도 신청한다는 거죠. 그럼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발급은 바로 각하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런 의미죠. 신청을 하면서 발급을 신청했다는 것은 신청을 하면서 등기가 완료되면 발급해달라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발급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접수 후 당해 등기 신청이 완료된 후에 이제 작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발급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이요. 나중에 또 문제와 시험 문제집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문제집에서 다루면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자, 7 보시면 등기정보 자료 이용 또는 활용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사항이 있는데, 등기 사항. 등기 사항만 잠깐 보도록 하죠. 등기 사항은. 자, 등기 사항은요, 이제 등기부에는, 등기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등기된다라고 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그러면 이때 등기될 수 있는 부동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부동산. 그리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냐. 이것은 189페이지에 표가 있으니까 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표만.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는요.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있는데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요. 먼저 보죠. 하천법상의 하천이라 밑에 보시면 도로법상의 도로예요. 자, 하천과 도로는요. 도로는 개인이요. 소유 가능합니다. 소유권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천과 도로는요.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천물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즉 용익권은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되는 거죠. 소유권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요.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등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도 등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표지부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실,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지하실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요,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는 없고요. 전유 부분의 부속 건물로서 등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요. 고정식 온실이니까 토지의 정착물로서 등기할 수 있어요. 또 사이로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뭐 어떤 비료달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놓는 뭐 굉장히 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토지의 정착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요. 자, 비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비각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비각도 등기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밑에 유류저장 탱크요. 자, 유류저장 탱크가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유류저장 탱크가 토지 소유자가 유류저장 탱크를 만들게 되면 이건 토지에 부합이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유류저장 탱크를 만들었을 때는 뭐 토지의 임차인이 유류저장 탱크를 만들었다. 그러면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돼요. 그러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개방형 축사는요, 우리가 건물 그러면은 기둥이 있고요, 지붕이 있고 어떻습니까? 주벽이 있었을 때 우리는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개방형 축사는 뭐냐면요, 축사가 이제 넓은 축사들이 있습니다. 넓은 축사들은요, 주벽은 없어요. 기둥하고 지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등기할 수 없어야 돼요. 건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특별법에서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축사 같은 경우는 개방형 축사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있어요. 방조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방조제. 또 토지의 정착물로 봐가지고요. 그러나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을 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집합 건물에요, 구조상 공용부분이요. 자, 구조상 공용부분은 따로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요, 가설 건축물이랄지 견본주택 이런 것들은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터널이나 교량, 축대, 담, 토굴, 자, 이런 것들은요, 토지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따로 등기할 수 없어요. 또 밑에 관광용 수상호텔에 선박이 있는데, 자, 수상호텔 선박해가지고 이게 선박을 호텔로 개조했어요. 선박을 호텔로 개조를 해도요, 이것은 여전히 선박일 뿐이지 건물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없어요. 또 옥외 풀장. 풀장 같은 경우는 지붕이 없죠. 옥외 풀장이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따로 이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고요. 자, 비닐하우스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고요. 주유소 캐노피는 이런 거죠. 캐노피는 어떻습니까? 주유기 비 안 맞도록 이제 주유소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캐노피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주벽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건물로 보지 않고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붕이 없는 공작물로서 뭐 양어장, 치어장, 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옥외 풀장 이런 것 되겠죠. 지붕이 없으면요. 이런 것들은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고요. 또 밑에는 방조제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조제의 부대시설요. 부대시설로서 배수, 관문 이런 것들은 방조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방조제로만 등기하는 것이지 방조제의 일부 여기에 대해서 따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대시설은 방조제의 일부이니까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나오는데요. 자, 보죠. 이것은 또 민법에서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권리 그러면요,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채권은 등기할 수 없는 게 맞죠. 그러나 물권 중에서도 등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채권 중에서도 또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그 내용을 봅니다. 먼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보시면요. 자, 소유권, 부동산의 물권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부동산 물권이고 저당권도 부동산 물권이에요. 또 권리질권,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권리질권, 동산질권은 등기하지 못해요. 근데 권리에 대한 질권,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이것은 우리가 민법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좀 외우시면 됩니다. 이 권리질권이나 채권담보권, 이 권리가 저당권에 대한 질권이다. 그럼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당권에 대한 질권은요, 우리가 담보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동산이나 권리에 대한 담보권을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산에 대한 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지만 이 권리에 관한 질권, 그 권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인 이런 저당권에 대한 질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등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채권 담보권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그냥 채권 담보권 등기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채권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임차권,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환매권,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자, 가등기요, 가등기. 가등기는 우리가 뒤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위 권리의 뭐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존을 위한 거구나.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요건일 경우, 정지요건부일 경우 또는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이제 등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라고 하더라도요. 점유권이나 유치권은요. 이것은 점유에 의해서 공시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고요. 또 동산지일권은 동산에 대한 권리니까 등기할 수 없고요. 또 주의토지 통행권이요. 자, 이건 상린권의 일종이죠. 민법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권의 일종인데 이 상린권,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소유권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일부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안 되죠.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등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권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권리 변동이죠. 자, 민법에서의 권리 변동은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만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도 어떻습니까? 등기하여야 또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모두 등기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 변동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를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 이, 변, 소, 설처. 민법에서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만을 말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권리 변동은요. 이 6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는 보존, 이는 이전, 병은 변경, 소는 소멸, 설은 설정, 처는 처분 제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 애야, 변소, 화장실에서 애들이 뭐 설치고 있다. 설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 6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것은요. 이 중에서요. 이 4가지, 가운데 있는 4가지는 가등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처음에 있는 보존 등기하고 맨 뒤에 있는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 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권리 변동의 모습이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오른쪽 191페이지는요. 이제 물권 변동과 등기와의 관계인데 이건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필요로 하는 경우,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물권 변동을 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가 민법적으로 이제 필요하지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이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민법 내용이니까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이 부정되는 것과 관계하에서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등기의 종류라든지 이제 효력, 유효 요건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